레리 하이트, 월스트리트의 규칙을 다시 쓴 남자. 당신은 지금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이 남자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고 최초로 10억 달러 헤지펀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리 하이트. 그가 발견한 규칙은 투자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1장 실패로 시작된 여정. 1985년 월스트리트. 레리 하이트는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나이 40.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안정된 커리어를 쌓고 있을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브루클린의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레리는 어린 시절부터 숫자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중퇴했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록 음악 프로모터로 일하기도 했고 배우가 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난 항상 패턴을 찾아왔어.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음악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시장에서도. 1970년대 후반 레리는 우연히 선물 거래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돈을 잃었고 틀렸다고 생각할 때 돈을 벌었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 그날 밤 레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규칙만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민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2장 컴퓨터와 만나다. 1980년대 초반은 개인용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전화기와 종이 그리고 직감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레리 하이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IBM PC XT를 사무실에 들여놓고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과거 시장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밤을 지새웠고 숫자의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어. 기계가 무슨 투자를 하냐고 비웃었지. 그의 동료 마이클 던은 회상합니다. 하지만 레리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간의 상품 가격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추세가 있었고 패턴이 있었으며 그것은 반복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데 형편없다는 것. 우리는 최근의 경험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본능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컴퓨터는 두려움이 없어. 탐욕도 없지. 그저 규칙을 따를 뿐이야. 레리는 자신만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추세를 따르라. 두 번째 규칙, 절대 전체 자본의 1% 이상을 한 거래에 걸지 마라. 세 번째 규칙, 분산하라. 가능한 한 많은 시장에. 3장, 검은 월요일의 시험. 1987년 10월 19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주식 시장 붕괴 중 하나가 일어난 날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22.6%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고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조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아침 레리 하이트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고 고객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포지션을 청산해. 다 팔아버려. 공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따른다. 시스템을 믿어. 감정에 휘둘리지 마. 민트의 컴퓨터 시스템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나가고 채권과 금으로 이동하라고. 시스템은 감정이 없었기에 군중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운명의 날이 끝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20에서 30% 손실을 기록하는 동안 민트 인베스트먼트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것도 30% 이상의 수익을. 월스트리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람들은 레리 하이트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천재라서가 아니야. 우리는 그저 규칙을 따랐을 뿐이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했고 분산 투자를 했어. 그게 전부야. 사장 10억 달러의 남자. 1988년 민트 인베스트먼트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운용자산 10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체계적 트레이딩 헤지펀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레리는 이제 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법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비판했습니다. 기계가 무슨 시장을 이해하겠어?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투자 아닌가? 레리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하려고 해. 나는 대응할 뿐이지.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지.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측하고 싶어 해.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알고 싶어 하지.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해. 만약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그게 전부야. 민트의 성공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 레리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의 시스템에서 각 거래의 리스크는 철저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총 자본의 1%를 넘지 않도록. 이것은 연속으로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분산이 두 번째. 민트는 3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시장에서 거래했습니다. 주식, 채권, 통화, 상품, 금, 석유. 한 시장이 무너져도 다른 시장이 받쳐줄 수 있었습니다. 규칙 준수가 세 번째. 아무리 직감이 강하게 들어도 시스템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었으니까요. 5장 잭 슈웨거와의 만남. 1989년 레리 하이트는 잭 슈웨거의 전설적인 책 마켓 위저즈를 위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투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대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슈웨거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레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절대 시장에 결혼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지션에 감정적으로 집착해.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라고 믿지. 그리고 손실이 나도 물타기를 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시장이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면 즉시 나와. 슈웨거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은 어떻게 합니까? 레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다르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은 최대한 오래 가지고 가. 손실은 빨리 자르고 수익은 천천히 키워. 간단한 원칙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해.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야. 우리는 작은 수익도 확정하고 싶어 해. 불안하니까. 반면에 손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곧 반등할 거야 라고 자신을 속이지. 이게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야. 인터뷰에서 레리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를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 높은 리스크가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틀렸어. 적절하게 관리된 리스크가 높은 수익을 가져와. 그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두 명의 트레이더가 있다고 해봐. 둘 다 60% 승률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트레이더는 한 번에 자본의 20%를 걸어. 두 번째 트레이더는 한 번에 1%만 걸지.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 답은 명백했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더는 연속으로 3번만 실패해도 파산해. 두 번째는 100번 실패해도 괜찮아. 장기적으로 누가 더 많은 돈을 벌까? 당연히 두 번째지. 6장 실패에서 배우다. 1990년대 중반 민트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몇 년간의 저조한 성과가 이어졌고 일부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봐라, 결국 기계도 실패하잖아. 하지만 레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팀 미팅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지. 우리가 약속한 건 항상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중 6년을 수익으로 끝내고 4년을 손실로 끝낸다면, 그리고 수익을 내는 해에는 평균 20%를 벌고 손실을 보는 해에는 평균 5%만 잃는다면,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10년 후 여전히 큰 수익이 남습니다. 이게 확률의 게임이야. 우리는 매 순간 이기려고 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승리하려고 할 뿐이지. 이 시기의 경험은 레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투자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들은 기대치를 제대로 가져야 해. 헤지펀드에 투자한다고 해서 매년 50% 수익을 기대하면 안 돼.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대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기대해야 하지. 7장 규칙의 힘. 2000년대 초반 레리 하이트는 민트를 떠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시스템 트레이딩은 이제 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퀀트 펀드들이 그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레리는 강연과 멘토링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 강연에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트레이딩에서 성공하려면 천재여야 하나요? 레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나는 천재가 아니야. 사실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 투자에서 중요한 건 IQ가 아니야. 규칙을 따를 수 있는 규율이지. 그는 계속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로 망하는 걸 수없이 봤어. 왜일까? 그들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규칙을 무시하지. 이번엔 발을 거야라고 생각해. 하지만 시장은 똑똑한 사람을 가려내지 않아. 규율 있는 사람을 보상할 뿐이지.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 뭔가요? 레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해. 왜 그런가요? 투자에서 이기는 거래는 50%가 채 안 돼. 최고의 트레이더들도 40에서 50% 정도만 성공해. 그럼 비결이 뭘까? 작은 손실은 빨리 받아들이고 큰 수익은 천천히 키우는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해. 작은 수익은 빨리 확정하고 큰 손실은 끝까지 붙잡고 있지. 8장 인생의 규칙. 2010년대 레리 하이트는 자신의 회고록 더 룰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투자 원칙은 인생 원칙이야. 레리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인생의 모든 결정에 적용돼. 한 가지에 모든 걸 걸지 마. 분산해. 실패를 빨리 인정해. 성공은 천천히 키워. 그는 자신의 개인적 실패들에 대해 솔직하게 썼습니다. 대학 중퇴, 이혼, 사업 실패. 하지만 그는 매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야. 게임에 남아있어야 이긴다는 것.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한 번의 큰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거야. 책의 한 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해. 당신의 가장 큰 성공은 뭔가요? 나는 대답해. 살아남은 거요. 1987년 검은 월요일을 살아남았어. 1990년대 침체를 살아남았고 2008년 금융위기도 살아남았지. 살아남으면 기회는 또 온다. 9장 다음 세대에게. 2020년대에 들어서며 레리 하이트는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했고 어쩌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암호화폐, NFT, 밈주식. 새로운 투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외쳤습니다. 레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돼. 이름만 바뀔 뿐이야. 1990년대엔 닷컴이었고 2000년대엔 부동산이었어. 지금은 암호화폐지.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아. 어떤 원칙인가요? 리스크를 관리해. 잃을 수 있는 것 이상을 걸지 마. 분산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장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면 귀를 기울여. 그는 젊은 세대에게 특별한 조언을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때문에 모든 게 더 어려워졌어. 다른 사람들의 수익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지. 누군가 하룻밤에 1000%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 포모가 생기고 무리수를 두게 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게임을 하지 마. 당신의 리스크 허용도, 당신의 목표, 당신의 시간 지평에 맞는 전략을 세워. 그리고 그걸 고수해. 10장 유산. 레리 하이트의 영향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가 관리한 10억 달러, 그가 만들어낸 수익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투자 산업을 민주화했습니다. 투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야. 누구나 규칙을 따를 수 있어. 누구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 그의 원칙들은 이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ETF, 리스크 패리티 펀드. 모두 레리가 개척한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리 자신은 겸손합니다. 나는 새로운 걸 발명하지 않았어. 그저 오래된 지혜를 체계화했을 뿐이야. 손실을 제한하고 수익은 늘리고 분산하고 규율을 지켜. 이건 수백 년 전부터 현명한 사람들이 해왔던 거야. 나는 그걸 컴퓨터에 넣었을 뿐이지.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해. 그러면 시간이 당신 편이 될 거야. 에필로그, 규칙의 진정한 의미. 레리 하이트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 인내, 그리고 겸손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루클린의 가난한 소년에서 월스트리트의 전설까지.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공은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가지 않아. 가장 재능 있는 사람에게도 가지 않지. 성공은 게임에 남아있을 만큼 충분히 규율 있는 사람에게 가. 오늘날 전 세계 수천 개의 헤지펀드들이 그의 원칙을 따릅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그의 교훈으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레리 하이트의 가장 큰 성취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투자가 마법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규칙과 규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 이것이 레리 하이트의 규칙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명백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당신의 투자 여정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이 규칙을 기억하세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분산하고 규율을 지키세요. 시장에 겸손하고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성공을 천천히 키우세요. 그러면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레리 하이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더 룰은 간단하다. 살아남아라. 그러면 기회는 또 온다.